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공지를 안 드리고 갑자기 하는 거라서 이제 예상을 못 하셨을 분이 있을 텐데, 며칠 전에 스레드 상으로 소개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을 하나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 휴가라서, 이제 2시간 정도 여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뭘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침 다음 주가 저희 이제 7월 변호사 시험이에요. 제가 1년 전에 저의 모습이 막 생각이 나기도 하고 같이 졸업을 했던 미국 친구들 중에서도 올해 지금 시험을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미국 로스쿨이라는 게 딱 한국처럼 무조건 졸업했다고 무조건 다 똑같은 시험 보고 이런 느낌보다는 각자 출신의 주라든지 아니면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만약에 뭐 클럭을 먼저 하고 1년 뒤에 시험을 보겠다. 제 지금 친한 미국 친구도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식으로 다 한국처럼 일맥상통하게 이러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들도 이제 2명이 시험을 보고 다른 친구들도 시험을 보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저의 1년 전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해주고 이러다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비법 공유 이런 걸 하면 조금 더 이제 지식의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고요. 한 2분 정도 서론이 길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스레드에서 저를 팔로우 해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몇 가지 6가지 방법을 공유를 했어요. 지금 행여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으셨을 거니까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총 한 30분 정도로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6개 콕콕콕콕 핵심만 집어서 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1번. 이거는 변호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약한 부분 위주로 강화를 해야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는 것만 계속하면 행복하죠. 나 천재 같고 막 그런데 결국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게 나를 아주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저의 경험상으로는 이거는 알겠지 대충 아는 듯해 이렇게 하다가 딱 이제 실전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충격과 공포를 주지 않도록 약한 부분 위주로 탄탄하게 강화를 하시고 강한 부분은 이제 더 사수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런 이틀에 걸친 12시간이 넘는 시험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앉아있는 것부터가 걱정이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시기처럼 이제 공부를 계속 하셨으면 한 번에 한 3시간 정도 앉아서 이제 논술 써보고 이런 경험이 돼 있어야 하는 건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내년 2월 시험이나 후내년 7월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놓으실 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서 한 자리에 3시간 동안 정신 차리고 앉아있는 습관 그 다음에 지금이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일주일 남겨두고 왔다 갔다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 절대로 다른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휘청거리면 안 돼요. 어차피 무슨 방법을 선택하셨든지 지조에 따라서 지금 석 달이면 석 달 아니면 반년 아니면 1년 동안 스스로 믿어온 방식이 있잖아요. 그대로 하되 어떻게 하면 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갑작스럽게 누가 이 회사가 좋다더라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더라 이런 거에 너무 휘청거리실 수 않으시도록 그런 게 휘청거리는 순간 이때까지 내가 쌓아왔던 거에서 갑자기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조를 지키실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한국말을 하다 보면 항상 속사포처럼 너무 많이 빨라져서 스스로 이제 톤다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번째, 이게 중요하면서도 쉽사리 지켜지지가 않아요. 긍정 태도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긍정 태도가 쉽지가 않죠. 특히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시험을 보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계시면서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내가 외국인인데 나 혼자 한국인인데 나 혼자 동양인인데 여러 가지 그게 많을 거예요. 나 혼자 나이가 많은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저도 그런 거 신경을 썼는데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는 남들은 자기로 다 바쁘지 나한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구나. 이거를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제가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긍정 태도를 유지를 하시고 마음이 약해질수록 사람이 그러기 쉽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제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오히려 자꾸 축축 처지게 될 수가 있어요. 말은 쉽지만 지키기 힘들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거 무조건 해낸다, 할 수 있다 이런 긍정 태도가 이제 불가능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거를 꼭 의식적으로 계속 스스로를 믿고
긍정 태도를 갖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했던 게 6개인데 벌써 3개를 다 말씀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특히 제가 본 시험이 UB, Uniform Bar Exam일 거예요. 이제 그게 미국에서 50개 주에서 거의 40개 이상이 공통으로 이제 트랜스퍼가 되는 시험인데 그게 3가지 부분이 있죠. MBE라는 Multiple Choice가 있고 MEE라는 Essay, 논술이 있고 MPT라는 실기가 있어요. 이게 MBE가 50%, MEE가 30%, MPT가 20%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는 몇 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점 이제 100%라고 치면 그 중에 한 70% 정도를 되면 합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객관식이 풀기가 쉽고 50%나 되니까 객관식을 내가 100% 맞추고 나머지 2개는 대충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현실이라는 게 시간 제한도 있고 시험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수 모르기 때문에 가서 내가 평소 하던 것보다 훨씬 잘해가지고 200문제 나온 거를 모두 다 맞춘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가지 파트에서 하나도 누락되는 게 없게끔 꽁꽁 다 철통처럼 준비를 해두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MB라는 객관식이 당연히 객관식이다 보니까 재미가 있죠. 하나 풀고 하나도 안 나오고 하나 풀고 하나도 안 나오고 누가 제가 아는 미국인이 그거 슬롯 머신에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런 이제 우리 변호사 시험은 도박이 아니잖아요. 슬롯 머신으로 취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확실히 이제 3가지 파트를 다 꽁꽁 한다. 이제 다 커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희 미국 이제 NCBE라는 시험을 주관하는 UB 시험을 주관하는 업계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이미 공개를 한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마 MBE 한 1600문제, MEE 에세이 한 200개, MPT 한 30개 정도 될 거예요. 저는 워낙에 걱정을 많이 하고 되게 조바심을 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어도 시중에 출제된 거는 다 이제 해결을 하고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데 혹시 1600개 뭐 객관식 영어 중에 한 800개, 1000개만 했다 그러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반복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가 되셨는지 지금부터 막 하루에 막 문제 50개, 100개 풀기에는 조금 시간이 빠듯하니까 이때까지 틀렸던 오답 위주로 보시고 내가 이거는 어떻게 꼬아도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 이게 스스로 확신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답 체크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때까지 각종 유형 같은 거 파악하는 거 이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MB라는 객관식과 ME라는 에세이에 둘 다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답 체크를 확실히 안 하시면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틀리는 거는 조금만 꼬아도 다 틀려요. 그래서 조심을 해주시고요. 이제 MPT라는 게 실기가 있죠. 실기도 보통 유형이 20-30개가 이미 시중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유형을 이제 다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중요한데 별로 다들 주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일날 도시락 아니면 당일날 숙소의 와이파이 아니면 그 교통 같은 거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미리 그 시험장 근처에 가두시든지 100번, 1000번 컨펌을 하셔야지 이런 거에서 삐걱하면 시험 당일날 성적이나 이런 퍼포먼스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아무래도 7월 여름이다 보니까 음식 같은 거 상하지 않도록 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말 이제 처음 보는 시험이고 이제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처음에 오전에 이틀에 걸쳐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을 보는데 오후, 오전 상관없이 다 시험이 완료되기 전에 한 30분 전에 막 술술술술 나갈 뿐더러 이제 마지막 쪽으로 되니까 줄을 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과 공포라서 이 한국적인 마인드로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은 얘들이 이제 미국 애들이 수험자들이 별로 덜 느끼는구나. 자기가 다 보면 그냥 나가도 막는 사람도 없구나. 거기서 충격을 먹었고요. 두 번째는 주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시험을 본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는 화장실 가는 게 자유였어요.
그런데 충격과 공포로 엄청 화장실 자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의자 같은 데 쭉 해가지고 한 책상 쭉 있는데 10명 정도 앉아 시험을 보면 화장실을 건물을 가로질러서 가니까 축축축축 가는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충격과 공포였고, 또 수험자들이 7월 시험이다 보니까 의상이란 게 굉장히 자율발랄해요. 막 탱크탑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의상이 정말 눈이 민망해질 정도로 그런 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국 7월 시험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크나큰 실수를 했던 게 미국에 유학을 하시는 분이나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은 아니실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의 시험을 보러 오시는 분은 안 그러실 텐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줄 거예요. 저는 그거를 석사 때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석사 때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OPT 때 인턴십을 하고 그러면서 월급도 받느라 몇 번 썼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미국에서 지금 안 쓴 지가 몇 년이죠? 7, 8년이 돼도 딱 각인을 하고 있는데 미국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이제 가물가물했던 거예요. 왜냐면 지난 몇 년 동안 자주 쓰지 않았어요. 몇 번만 썼는데 시험장에 가보니까 이름 옆에 딱 그걸 쓰게 돼 있는데 제가 그거를 긴가민가 해가지고 써놓고도 거기에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 써놓고 문제가 이제 오전에 100문제, 오후에 100문제면 객관식을 보는 날에는 문제 10문제 풀고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써보고 10문제 풀고 써보고 이렇게 했던 정말 서글픈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제 변호사 시험만 붙으면 이 멘붕을 다시는 내 방송이나 컨텐츠를 보는 분들이 겪지 않도록 정말 공유를 잘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되겠지만 있으신 분들은 꼭 숙지를 하고 가셔가지고 절대로 저처럼 문제 10문제 풀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 100번, 1000번 생각하고 다시 써보고 이런 거를 겪지 않으시도록 주의를 드립니다. 왜냐면 한국에도 주민등록번호랑 성함이 이제 일치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처럼 저는 무효가 될까봐 엄청 걱정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준비 엄청 철저하게 한답시고 하는 사람도 이런 멘붕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시는 겪지 않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한 30분을 잡고 예상을 하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워낙에 방송을 이제 올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는데 또 마음이 작아질 거라고 예상도 했고 이제 저도 사실 이제 크게 풍부하게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평상시에 이제 머릿속에 있던 거를 속사포처럼 뱉어난 거라서 이 정도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카고에 있는 유호연 검사라는 분과 책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한 늦봄 정도에 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나오는 책에는 한국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던 한국 이제 나이 많은 40대들이 어떻게 미국 로스쿨을 헤쳐나갔고 열심히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 거니까 책도 재미나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제 느낌은 다음 주에 시험을 보시는 분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변호사 시험 대비라는 타이틀로 이걸 공유를 하면 아마 미래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 컨텐츠를 보시겠죠. 지금 제가 봤던 UB 시험도 한국에서 많이 옛날에 이제 시험이 자꾸 변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변하고 또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변호사 시험도 똑같아요. 그래서 또 있던 과목 family law 여러 가지 과목 trust and estate도 빠지나 과목이 빠지는 게 있고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 들어가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도 조금씩 바뀌고 지금 한 2027, 8년도에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던 시험도 점점 구시대의 산물이 되겠지만 시험이 완전 미국 공용으로 다 바뀌는 그날까지 저는 저의 경험을 공유를 드리면서 어떻게든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얻어가시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까지 하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7월 25일이죠. 그때는 다른 저와 같이 준비를 해서 텍사스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분을 초청을 해서 또 인터뷰를 진행할 거니까 그것도 재미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들어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뵐게요. 고맙습니다. Have a great day. Bye.